자, 2009년도 수능에 출제되었던 작품 조지훈의 승무, 그리고 송승환의 지리산 뼈국새, 그리고 송순의 명안정과 한번 같이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2쪽이고요. 102쪽 문학입니다. 문학 102쪽. 자, 먼저 이렇게 시작합니다. 얇은 하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비를 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뭘 이해되냐면 내가 고깔을 보고 나비라고 느낀 거야. 맞지? 그러니까 봐봐. 지금 관찰하는 거야. 승무를 하는 여승을 관찰하고 있는 건데, 뭐라고 느낀 거냐면 그 여승의 고깔 모자가 나비구나 라고 느낀 거야. 그렇지? 파래나니 꺾은 머리는 얇은 비단 고깔에 감추고 모자에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적으로 부어서 설었구나. 그래서 근데 두 볼에 흐르는 것을 보고 정말 고와서 설었다라고 느낀 거야. 아마 두 볼에 흐르는 빛은 뭐겠어? 눈물이겠지. 그렇지? 빈 대 문에 촛불이 말없이 녹는 밤에 오동잎 잎사귀마다 달이 지는데 시간이 경과하는 거죠. 소면이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져버린 버선이 보이는 거야. 까만 눈을 들어 먼 하늘을 모으고 별빛을 모으고 보는데 복숭아 같고 고운 밤에 아롱질 듯한 두 방울의 눈물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얘가 뭐라고 느끼냐면 세상사에 시달려도 번뇌가 별빛이구나 라고 느낀 거야. 번뇌는 별빛이구나 이렇게 느낀 거지. 라고 느낀 거지. 그렇죠? 휘어져가 길고 다시 적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속에 거룩한 합장인 듯하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그 춤추는 모습을 보는데 거룩한 합장인 것처럼 느끼는 거야. 그렇지? 거룩한 합장인 듯하다 느낄 거야. 그렇지? 이 밤 깃도라미가 지새우는 삼경인데 얇은 비단 하얀 고깔은 고이 접어서 나비로구나. 그래서 숨이 새는 거 아니지. 그치? 여기 또 나온 거야. 고깔 모자가 나비구나 이렇게 느낀 거지. 그러면 화자는 드러나 있지가 않고, 그지? 청자는 없으니까 독백체인데, 상황은 지금 승무를 하는 여승을 보고 있는데 그 여승이 눈물이 흐르는 거야. 그 승무를 하는 여승의 눈물을 보고 나는 뭐라고 느끼냐면 너무 정말 아름답구나. 근데 아름답다 보니까 너무 서럽게 느껴지는구나 이런 거죠. 이 여승의 번뇌가 결국 이 여승을 별빛을 향하게 했구나 이렇게. 그렇지? 이런 걸 역설적이라고 하거든. 이라고 한단 말이야. 이해됐니? 어렵지. 왜 어렵냐면 관찰하고 관찰해서 느낀 점 쓴 게 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다. 이 사람이 밤에 스님이 춤을 추는 모습을 봤는데 그 스님이 너무나 고우니까 오히려 그 눈물이 너무나 서럽게 느껴지고, 그치? 이 세상에 얼마나 시달리면서 번뇌가 생겼으면 스님이 됐을까? 근데 그 스님이 됐기 때문에 별빛을 지향하는 거고, 그럼 번뇌가 그 별빛이 아닐까? 이렇게 깨닫게 되는 거지. 그게 다다. 그 다음 봐봐. 지리산 뻐국새. 여러 산봉우리에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울음을 울어서 석석 3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길든 서러움의 맛이 들고 그것이 사실은 한 마리의 뻐국새임을 알아냈다. 이렇게. 자, 화자는 지금 난데, 상황은 뭐냐면 상황에 서름의 맛이 들고 이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3년이 흐른 거야.
지금 잘 보면 여러 산봉우리 여러 마리의 뻐꾸기가 우르르어 석석 3년도 봄을 더 넘겨서야 나는 깃든 서름의 맛이 들고 그것이 사실 한 마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마리의 뻐꾸기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실상은 한 마리임을 알게 된 거야. 이게 이제 이 시의 내용이지. 그러니까 큰 틀에서는 얘도 관찰이긴 하지. 관찰이긴 한데 선생님이 볼 때는 내가 이 서러움에 맛이 들었으니까 성찰이기도 한 거야. 자신이 서러움을 겪고 난 뒤에야 깨닫게 된 거지. 뭐를? 이 서러움의 크기란 엄청 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의 서러움도 여러 마리의 서러움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큰 울음을 우는 걸 보면 뻐꾸기 여러 마리겠지? 그랬는데 내가 그 서러움에 맛이 들고 나니까 맛이 들었다는 걸 겪어보니까 한 마리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만큼 서러움은 큰 거구나 이렇게. 지리산 아래 한 봉우리에 숨은 실제 뻐꾸기 한 마리겠지? 가 울음을 울면 뒷산 봉우리 받아 넘기고 또 뒷산 봉우리 받아 메아리겠지? 그래서 여러 마리의 뻐꾹새의 울음으로 우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여러 마리처럼 들렸다는 거지. 됐지? 지리산 가운데 저 연연한 이어지는 산봉우리들이 다 울고 나서 오래 남은 추스름 끝에 비로소 한 소리 없는 강이 열리는 것 같대. 지금 이 뻐꾸기의 울음소리가 산 봉우리를 울리는 거야. 산봉우리를 소리가 울린다. 근데 산봉우리가 울리니까 울잖아. 그 울어서 만든 눈물이 뭘 만들어내? 강물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래서 그 강물이 열리는 거지. 섬진강 그 힘센 물소리가 하동 쪽 남해를 흘러들어 남해군도 여러 섬을 밀어 올리는 것도 왔다. 그래서 이 강물이 섬을 밀어 올리는 거야. 봄하는 날 그 눈물 다 쓸려서 지리산 아래 울던 한 마리 뻐꾹새 울음이 이승의 서러운 맨 마지막 빛깔로 남아 이 세석 철쭉꽃밭 다 태우는 것을 보았다. 이게 철쭉꽃밭을 태운다는 거지. 천재 없으니까 독백체 되겠죠. 이런 거지. 봐봐. 내가 그냥 지리산에 갔다가 뻐꾹새 울음소리 들은 거야. 뻐꾹이 많이 사나 보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러다가 내가 되게 서러움을 겪은 거야. 서러움을 겪고 너무 슬픈데 지리산에 온 거지. 마음을 뭔가 씻기 위해서, 진정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딱 지리산에서 딱 소리를 다시 듣게 된 거야. 뻐꾹새 울음소리를. 근데 그 순간 알게 된 거야. 뭐냐면 서러움의 크기라는 게 얼마나 큰지를 알고 난 뒤니까 이게 사실은 한 마리의 뻐꾹새의 울음소리가 아닐까? 그 울음소리가 울려서 나는 거 아닐까? 그 울음이 너무 슬프니까 지리산에 이렇게 흘러가는 강물을 보니까 그 강물이 그 울음에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근데 그 지리산에서 남해 쪽 딱 바라보는데 남해 둥둥 떠있는 섬들, 그 섬을 밀어 올리는 힘, 그게 슬픔이 아닐까? 그리고 그게 이렇게 시선을 돌려서 철쭉꽃밭을 내가 보고 있는데 그 핏빛 붉은 철쭉꽃밭을 보는데 그 붉은 철쭉꽃이 하늘 토해내서 피눈물이 흘러서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자, 이거 그냥 그런 거야. 내가 너무 슬프다 보니까 다 슬퍼 보여. 그렇지. 철쭉꽃밭을 태우는 게 진짜 탄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이게 뭐냐면 철쭉꽃밭이 핏빛을 물들어 있는 걸 보면서 슬픔을 느끼는 거지. 성을 밀어 올리는 건 긍정적인 거예요? 아니지. 그것도 이제 슬픔의 크기지. 그럴 정도로 그 정도로 강하게 슬프다는 거지. 그런 뜻이라고 보여. 생생할 때는.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딱 포인트가 내가 서러움에 맛이 들고 나니 다 슬퍼 보여. 이런 뜻이지. 다 슬퍼 보여. 뭐든지. 됐지? 면함동이야. 무등산, 광주에 있어. 한 줄기의 산이 동쪽으로 뻗어 있어서 멀리 떨어져 나와서 재월봉우리라는 봉우리가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무등산에서 좀 떨어져 있는 봉우리인가 봐. 넓은 들판에,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무슨 생각으로 7구비가, 산의 구비가 한 곳에 뭉쳐서 문득 벌러 놓은 듯하대. 지기법이야. 그 중에 가운데 있는 산봉우리는 구멍에 들어있던 늙은 용이 잠을 깨서 막 머리를 얹어 놓은 것처럼, 이 구멍은 굴이야. 굴 속에 있던 용이 잠을 깨서 막 머리를 얹어 놓은 것처럼 생겼대. 넓고 평평한 바위 위에 소나무와 대나무를 헤치고, 그렇지? 가르고 그곳에 정자를 세워 놓았으니 마치 구름을 탄 학이 천리를 가려고 두 날개를 벌린 것처럼 정자가 생겼대. 옥천산과 용천산에서 흘러내린 물이 정자 앞 넓은 들판에 한 올 한 올 퍼진 듯이 흘러내리는데 넓으면서도 길게 흐르고 푸르면서도 하얀 빛이 돈대. 이런 뜻이야. 두 마리 용이 뒤트는 듯하기도 하고 긴 비단을 펼쳐 놓은 듯하기도 하고 어디로 흘러가느라 무슨 일에 바빠서 달려가는 듯 따라가는 듯 밤낮으로 흐르는 듯하대. 물을 따라 펼쳐진 모래 같은 눈처럼 하얗게 펼쳐져 있는데 백사장이겠지? 어지러운 기러기는 무엇을 어르노라고 앉았다가 내려갔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니. 이게 앉았다가 내려갔다가 모였다가 흩어졌다 하니까 기러기가 되게 어지럽게 느껴지는 거고 마치 서로를 알았지? 달래고 어르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야. 갈대꽃 사이를 사이에 두고 울면서 따라다닙니다. 넓은 길 바뀐 하늘 아래 두르고 꽂아 놓은 것은 산인가 병풍인가 그림인가 하니까 너무 아름답다 이거야. 그렇지? 넓은 길 바깥에 큰 하늘 아래에 쫙 둘러져 있고 꽂아져 있는 것은 산인데 마치 병풍 같고 그림 같다. 산봉우리가 높은 듯 하다가 낮아지는 듯 하다가 끊어지는 듯 하다가 이어지는 듯 하다가 숨는 듯 하다가 보이는 듯 하다가 가는 듯 하다가 머물기도 하니 그 다채로운 모습 가운데 유명한 척하여 하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저티하며 두려워하지 않고 우뚝 서 있는 것이 추월산을 머리로 삼아서 우두머리로 용구산과 몽선산, 불대산과 어둠산, 용진산, 금성산이 일곱 구불이죠. 일곱 구불이 허공에 공중에 세워져 있거늘 멀고 가까이에 있는 푸른 언덕들에 머무른 것도 많기도 많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 자,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도전 시는 결국은 해석이 얼마나 자연스럽게 매끄럽게 구체적으로 되느냐. 현대시는 화자랑 청자랑 상황과 반응을 해가 얼마나 간결하고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가 중요했던 거지. 그러니까 원문은 딱 봤으면 우리 이번에 9월 평가원 볼 때 화자가 아주 후미진 산 속에 외딴 곳에 사는 한 노인을 관찰하고 있는데 이 노인이 되게 외롭고 고독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느끼면 되지. 그렇지? 김영랑의 여는 화자가 어린 시절을 떠올려 보는데 희미한 추억 속에서 자신이 되게 슬프게 살아왔던, 불안하고 슬프게 살아왔던 모습을 떠올리고 있구나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거기까지 이해가 다 됐는데도 수필 하나 해석 잘 안 되면 되게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아마 사실은 해석이 좀 안 돼가지고 틀린 문제들이 있긴 한데 당황해서 막
보고 또 보고 하면서 시간 보내면 좀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알겠니? 네, 수고했습니다.